출발 차이나에 이어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 마주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또 뉴욕 증시 JP모건은 좋다 그러더니 이번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 측에서 실적 부진했다. 이 이슈에 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말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실적 컨센서스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는 1% 정도 올랐는데 실적이 나쁜 기업이 나오는데 같은 또 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많이 안 빼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이제 제 시황을 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방향이 한번 잡히면 그거를 어느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방향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제가 2000대 2500 간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우리가 강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너무나 저는 많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같지는 않지만 시장은 뭔가 부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 언덕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 거는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어저께 실적의 컨센서스 미리 낮춰준 게 좀 이상하다. 아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근데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 변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서 투자가들로 하여금 계속 위쪽을 바라보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봉상으로 정말 요 공간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눌 정도. 진짜 한 200포인트, 한 1%? 1% 조금 안 넘게 남았는데요. 저게 넘을 수 있는 강일까에 대한 생각 해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넘 때도 많죠. 넘었다니까 슈팅을 줬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2개 선을 그어놨어요. 2개를. 여기까지 이 슈팅 공간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정말 제가 좀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물론 거기에 뭔가 근거가 하나 더 나와지면 뭐 최고로 좋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 두 군데가 슈팅까지 계산했을 때 넘어갔을 때 한번 기회를 바라봐야 된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데가 자꾸 리스크 관리하는데 절대로 시장은 바닥에서 터닝해서 올라갈 때도 오랜 시간이 있지만 내려갈 때도 내려가기 전에도 위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서 분산 시간을 줍니다. 지금이 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돌파가 되면 나는 팔았는데 왜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사살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바운드리를 잡아줬을 때 그 자리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바운드리 못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 구간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랜 기간 고점에서 움직이는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하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정말 오랜 기간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고점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중국 차트를 딱 하나 띄워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30%가 뛰었는데 2차 랠리 돌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시장이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도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게 보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맞으려면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뭘 봐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 제가 어저께 말씀하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삼각 수렴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상단선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 올랐으니까 또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뉴스로 2차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분명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이게 1차 랠리가 맞다면 우리나라도 돌파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사사. 중국이 만약에 30%를 더 간다? 그럼 우리나라 2600 봐야죠, 다시. 근데 지금 2200이잖아요. 2250 정도? 그러니까 확인사살 매매가 필요한 거죠. 물론 미국은 더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혼자서 마이웨이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다른 시장과 디커플링 걸린 경우도 꽤 많았다라고 본다면 중국 시장이 키포인트죠. 그러면 우리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장을 올렸던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협상을 해소하는 거.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을 했죠. 왜 했죠? 무협상 때문에 그런가요? 무역 분쟁으로 생긴 지표의 문제, 또 기업의 이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게 해결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알파는 뭐죠? 이때까지 안 좋았던 거 지표를 좋아지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이 나올 건지,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 다시 랠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금 그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저께 장중에 2%대 상승을 했다가요, 마이너스 0.3% 하락으로 마감하는 중국 주입니다. 변동성도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미국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장은 거의 15개월을 고점에서의 싸움,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중국은 아직 공간이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나와야 할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돌파할 수 있는 뭔가의 재료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슈에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에서 보면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게 있어요. IMF가 재정 흑자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독일, 호주에 대해 경기 부양을 권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재정 흑자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재정 흑자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늘어났으니까요. 그걸 확대하고, 하나가 뭐냐면 플러스 감세입니다. 감세. 근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재정 지출은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경기는 완벽하게 살아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나 감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감세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살아났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세에 대한 이슈, 금리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돌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됨과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중국도 30%에 우리나라 2,700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시장 공감템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투자 향방, 방향 설정에 반드시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조금 내리면서 시작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낙폭은 키우지 않네요. 장 마감까지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